네, 바로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어처리 팀에서 이번 H 트랜스포머 원 디멘전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진명훈이라고 합니다. 본 발표는 지윤님과 동진님께서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해서 본 논문의 부제는 Fast One Dimensional Hierarchical Attention for Sequence, 즉 어떤 시퀀스 처리를 위한 1차원 하이라키컬 어텐션인데 어떤 알고리즘이 빠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셀프 어텐션 트랜스포머의 전신이죠. 이 셀프 어텐션이 쿼드라틱 컴플렉시티를 가진다는 거는 이제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논문도 그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한 논문인데요. 어떤 논문인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논문은 구글에서 나온 저번 달 25일 날 얼마 안 된 논문이죠. 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왼쪽에 이 두 분께서 저자로 참여하신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서치 인터레스트를 보시면은 뭐 다양한 것들을 하시는데 특히나 이제 주저자 분의 인터레스트를 보시면은 뉴머리컬 애널리시스가 들어있는 걸까 보이실 거예요. 특히나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어텐션 매트릭스를 로우 스트럭처로 근사하는데 어떤 이런 수치 해석적인 기법을 적용해보자라는 컨셉에서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저 점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발표를 들으신 많은 분들께서 어떤 이런 셀프 어텐션의 시퀀스 랭스에 대해서 쿼드라틱 컴플렉시티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논문에서 이런 셀프 어텐션의 보틀넥 프로그램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볍게 리뷰하는 시간을 일장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텐션이라고 하면은 뭐 처음에 비전에서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계 번역 쪽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NLP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모듈이죠. 특히나 이런 어텐션은 RNN, CNN, GCN의 핵심 블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텐션의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서 Multi-Head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은 다양한 이해, 생성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 중인 트랜스포머의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얼지나 잘하던지 기계 번역, 문서 분류, 요약, 질의응답, 음악 생성,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태스크들에서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달성하고 있을 중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NLP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버트와 GPT-3의 백본 모델이기도 하죠. 이렇게 어떤 트랜스포머, 이렇게 정말 다양한 NLP 혹은 비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소타를 달성하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헤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랜스포머의 세 가지 어텐션 구조 중에서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요. 위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수식이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제한된 셀프 어텐션, 멀티-헤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의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을 어떤 논문에서 제한된 수식, 어떤 피규어가 아니라 제가 한번 어떤 다른 이제 AI 썸머의 자료를 활용을 해서 재구축을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쿼리 매트릭스가 들어오고 위쪽에는 키와 밸류 매트릭스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셀프 어텐션의 결과 값을 두 가지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과 노란색의 행렬 연산이 하나 들어가겠죠, 최종적으로. 그리고 어텐션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저 소프트맥스, 쿼리 키, 그리고 스케일링 해주는 파트는 이제 쿼리와 키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흔히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쿼리와 키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랭스는 시퀀스 랭스 바이 디멘전이랑 디멘전 바이 시퀀스 랭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의 계산 복잡도는 행렬 곱의 복잡도를 따르기 때문에 시퀀스 길이에 대해서는 쿼드라틱, 제곱의 복잡도를 가지고 히든 디멘전 혹은 인베딩 디멘전에 대해서는 리니어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는 롱텀 디펜던시를 보다 더 잘 포착하게 되지만 정말 긴 문장, 토큰이 한 1000개 이렇게 요약 문서랄지 혹은 문서 분류를 위해서 입력 토큰이 굉장히 긴 어떤 시퀀스에 대해서는 제곱으로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보틀렉이 심각한 문제로 대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다시피 시퀀스 길이의 트랜스포머의 멀티의 닷 프로덕트 어텐션은
쿼드라틱 컴플렉시티를 가지고요. 이는 특히나 1000개 이상의 긴 토큰을 처리할 때 굉장히 심각한 버틀렉으로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작년에 나온 입션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깊숙이 다뤘었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미 이런 보틀넥 문제를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위는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이피션트 트랜스포머의 피규어 중 하나인데요. 뭐 로우 랭크, 메모리, 리커런스, 러닝 패턴 혹은 뭐 팩토라이제이션 다양한 기법들로 해결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파스 트랜스포머, 리포머부터 퍼포머, 림포머, 빅버드까지 이제 작년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위에 보시면 계산 복잡도를 제가 써놨는데요. 원래 오리지널 트랜스포머의 계산 복잡도는 시퀀스 길이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데 비해서 지금 스파스 트랜스포머부터 빅버드까지 제곱의 길이를 서브 쿼드라틱 연산으로 줄여버리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거죠. 효과적인 연산을 위해서 어텐션의 연산을 근사하자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EMNLP 2020년 하이 퍼포먼스 NLP의 튜토리얼 자료에 의하면 크게 이제 4가지 연구 방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의 인디펜던트한 패턴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하자. 두 번째, 데이터의 디펜던트한 패턴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림포머 같은 경우는 시퀀스 랭스 자체의 랜덤 프로젝션을 적용을 해서 어떤 어텐션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연산을 리니어 컴플렉시티로 바꿔버리는 그런 논문도 있겠고요. 뭐 이제 뭐 퍼포머 같이 커널 트리 혹은 얼터너티브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한하는 방법론 혹은 트랜스포머 X1, XL 혹은 컴프레시브 트랜스포머처럼 어떤 메모리 공간 컴플렉시티를 줄이는 그런 기법들도 제안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데이터 인디펜던트한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본 논문과 관련이 있게 좀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지금 8x8 매트릭스가 보이실 텐데요. 이게 셀프 어텐션에서 계산되는 쿼리와 키 매트릭스의 행렬 곱으로 생성되는 매트릭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대각 성분이 중요한 정보가 몰려 있을 거라 이제 가정하고 해당 정보를 살리는 다이어고널 혹은 블록와이즈한 어프로치가 있을 거고요. 하고 스트라이드, 랜덤을 적절하게 섞고 어떤 처음에 이제 글로벌한 피처들 그리고 대각항을 합쳐서 이 셀프 어텐션 연산을 더 전체를 계산하진 않고 임의의 특정 부분을 버리면서 최대한의 효율을 가져오자라는 컨셉으로 제안된 빅버드 혹은 롱포머 등의 페이퍼가 있습니다. 해당 논문들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쿼드라틱으로 들어가는 연산을 리니어로 이제 바꿔주는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롱포머는 여기 제가 기입을 안 했지만 리니어 컴플렉시티로 들어가고 빅버드도 보시면은 이제 트랜스포머보다 계산 복잡도 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요. 이제 공간 스펄스 컴플렉시티도 리니어 단위로 떨어뜨리면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렇게 냈습니다. 하고 데이터 디펜던트한 패턴들에 대한 연구도 이렇게 많이 굉장히 진행이 됐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커널 트리 혹은 리커런스하게 어떤 이런 셀프 어텐션 보틀넥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한 자료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랭스가 1000 이상으로 넘어가면 2000, 3000, 4000이 넘어갈수록 이제 피크 메모리 유세이지가 엄청나게 지금 이제 왼쪽은 스펄스 컴플렉시티를 의미를 하고요. 오른쪽은 이제 롱레인지 아레나의 벤치마크로 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 원의 크기는 메모리를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리고 X축은 얼마나 빠르게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지 Y축은 성능을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차지하는 양도 크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도 성능은 어느 정도 준수한 편인데 이제 뭐 림포머, 싱크원, 퍼포머, 리니어 트랜스포머 등을 확인을 하시면은 성능은 조금 트랜스포머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처리 속도 그리고 메모리를 차지하는 양이 굉장히 많이 리니어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도 굉장히 많이 연구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특히나 데이터 인디펜던트한 패턴을 찾는 이런 빅버드 혹은 롱포머 같은 페이퍼에서는 셀프 어텐션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셀프 어텐션의 엔트리를 0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손실되는 정보가 어떤 성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보까지 살리면서 리니어한 컴플렉시티를 우리가 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H 매트릭스와 멀티그리드 메서드를 소개를 하고 이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장표를 할애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앞에까지 질문 있으시면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핵심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왜 어떤 패턴을 0으로 지워야 하는가? 더 수학적으로, 특히 수치해석적으로 행렬을 스펄스하게 만드는 기법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어떤 빅버드에서 뭐 랜덤하게 어떤 특정 엔트리만 취하다든지 롱포머에서 스트라이드하게 어떤 특정 엔트리를 왜 버려야 하는가를 제안하고 그 중에서 어떤 수치 해석으로 행렬을 스펄스하게 처리하는 기법 중에서 하이렉티컬 매트릭스를 사용하면 특별히 잘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본 논문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첫 번째 있는 수식이 아까 1장의 장표에 있었던 셀프 어텐션, 특히나 이제 멀티 앤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한 수식이었죠. 근데 이거를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좀 컴팩트한 폼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저 A라는 거는 어텐션 매트릭스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S 부분이 쿼리랑 키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거를 스케일링한 파트가 S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 연산을 취해야 되겠지만은 소프트맥스라 하면 이제 원래 이제 S 매트릭스의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그거에 이제 소프트맥스의 다이아고널 텀들의 합으로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눠주는 부분을 D 인버스로 표시를 하고 실제 이제 어텐션 매트릭스 A는 저 지금 키랑 쿼리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거에 스케일링 된 부분에 익스포넨셜을 취한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논문의 아이디어를 시작하기 전에 림포모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림포모에서 실험적 그리고 이론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셀프 어텐션은 로우 랭크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로우 랭크 매트릭스라고 하면 이제 보시면은 지금 Q가 쿼리 매트릭스고요. 키는 키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랭스가 16이고 히든 디멘전이 D인 어떤 특정 매트릭스를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매트릭스를 행렬 고불해주면 지금 어텐션 매트릭스 A는 16 by 16의 크기를 가지는 행렬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행렬의 랭크가 풀랭크인 16이 아니라 어떤 특정 16보다 작은 수를 가지는 뭐 예를 들어 K라는 16보다 작은 K라는 랭크를 가지는 로우 랭크 매트릭스라는 것을 림포머에서 이론적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림포머는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를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키랑 밸류 매트릭스의 랜덤 프로젝션을 수행을 해서 이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 길이 자체를 줄여버리는 방법을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우선은 논문에서 나온 예시를 인용을 할까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S와 A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S와 A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어떤 애널리틱 폼, 해석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시처럼 수식구로 정의를 할 수 없겠지만은 이해하기 쉽게 본 논문에서는 만약에 어떤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가 위에처럼 정의가 됐다라고 가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아래 토치 코드로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하게 구현을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앞선 예시처럼 시퀀스 랭스는 1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 아래처럼 이렇게 아래에 이제 5개의 값을 가진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모든 컬럼이 다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뭐 넘파이나 토치에 S-싱글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을 해 보시면은 루저 톨러런스를 10분의 1로 줘도 이 행렬 A는 풀랭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본 다음에 이제 피규어를 뿌려서 아래에 첨부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이겐밸류 최소값이 1이 넘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도 많이 높여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많이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 행렬의 랭크를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런 행렬 같은 경우에는
표준적인 로우 랭크 어프로시메이션, 그냥 이 행렬 A 자체에다가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원래 기존에 이제 어떤 과학 커뮤니티 혹은 수치 해석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가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법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앞서서 보시면은 지금 어떤 그 값들이 대각 성분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는데요. 그러면은 오프 다이어고널에 있는 텀엔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가 몰려 있지 않고 이 다이어고널에 있는 텀의 항목을 우리가 정보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가져오면서 주변의 오프 다이어고널만 그쪽만 로우 랭크로 근사를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거를 두 수준의 매트릭스 블록으로 분리를 하고 이거를 계층적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루저 톨러런스를 아까는 10분의 1로 둬도 로우 랭크 스트럭처로 근사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이라티컬하게 나눠버리면 루저 톨러런스를 1000분의 1을 주더라도 각 행렬의 랭크를 아래처럼 줄여서 근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제 대각 성분에 있는 행렬들은 4x4의 랭크를, 4x4의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 4x4의 행렬은 보시면은 값이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얘네를 실제로 SVD를 돌려보면은 랭크 4의 행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블록 단위에서 0x1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빨간색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이제 행렬을 보시게 되면은 4x4인데 지금 이제 0.3679의 값을 가지는 텀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저기를 루저 톨러런스 1000분의 1을 줘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주게 되면은 랭크 2를 가지는 행렬로 근사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8x8 블럭을 보시면은 저기도 실제로 의미 없는 값들을, 동일한 값들을 가지는 컬럼 벡터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도 루저 톨러런스를 1000분의 1로 주게 되면은 랭크가 2인 로우 랭크 스트럭처로 근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표준적인 로우 랭크 어프로시메이션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도 하이렉티컬한 이런 방법은 어떤 정보의 손실이 어느 정도는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0으로 만들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로우랭크 각각의 어떤 오프 다이어고널 블럭에다가 더 로우 프리시전 로우랭크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푸어한 어프로시메이션이 아니라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압축해서 가져가는 선택적으로 중요한 다이아고널 텀은 최대한 챙기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은 블록 단위로 나눠서 해당 부분마다 로우 랭크 어프로키메이션을 해주는 이런 하이렉티컬한 매트릭스 구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도 처음에 이해할 때는 굉장히 뭔가 안 와닿았었는데 코드를 보면서 좀 이해한 부분이 있어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근사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아까와 다르게 얘는 이제 실제로 셀프 어텐션, 얘는 림포머에서 실제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예시로 만약에 랭크 4를 가지면 보시면 16x4, 4x16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얘는 제가 예시로 4라고 든 거지. 만약에 이런 행렬 같은 경우에는 풀랭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이런 근사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하이라티컬한 구조로 나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제가 좀 겹쳐놨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8x8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랭크가 2인 걸로 근사가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8x2, 2x8 이런 어떤 두 매트릭스의 곱으로 근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대한 정보의 손실이 없으면서 이 행렬에 대해 중요한 텀은 살리면서 조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텀은 우리가 당장에 이렇게 일어나는 인터랙션을 볼 필요가 없는 오프라이고날 같은 경우에는 로우 랭크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내용이 뒤에가 더 많아서 지금 먼저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용어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그 루저 톨러렌스라는 거를, 잘 모르겠어서, 이게 어느 부분에 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은 루저 톨러런스라는 부분은 이제 논문에서 설명된 용어이고요. 저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코드를 돌려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있는 지금 코드에 있는 부분에서 S 엑스포넨셜을 취한 A 매트릭스에다가 토치 SVD,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은 해당 그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지금 원래 세 개의 결과값이 세 개의 행렬로 나오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사대는 지금 여기서는 두 개로 표현을 했는데 이 실제로는 왼쪽에 뭐 8 바이 4, 16 바이 4 매트릭스 그리고 중간에 아이겐 밸류들이 있는 아이겐 밸류들이 다이아고널 텀에 있는 어떤 대각 행렬이 있을 거고 세 번째 텀에는 이제 4 바이 16의 매트릭스가 생성이 될 텐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그러면은 가운데에 아이겐 밸류들이 다이아고널 텀에 있는 행렬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렬들에 대한 대각한 값을 제가 지금 여기 오른쪽 플롯에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순서대로 한 9.6, 뭐 3, 2.9, 2.8 이런 식으로 쭉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 루저 톨러렌스라는 것은 지금 이 빨간 선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의 값이 0.1이거든요.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 선이 루저 톨러런스를 2로 줬으면은 그 아이겐 밸류 이 밑에 값들을 무시하고 이 행렬의 랭크를 9 정도로 보겠다. 저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아, 지금 네, 아니요, 아니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해서 저는 스레시홀드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음, 네네 실제로 그럼 이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제 논문에서 이게 실제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제가 이 뒤에서 이제 제가 G스트에다가 이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띄워드려서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말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저 8 x 8 매트릭스 있잖아요. 저기도 실제로 싱글러 밸리 디컴포지션을 수행한 다음에, 오른쪽처럼 플롯을 띄워보면은, 이게 1000분의 1로 주더라도, 1000분의 1로 주더라도, 이 지금 가장 큰 두 개 제외하고는 다 빨간 선에 걸리게 돼요. 이게 제가 그림을 안 그려와서 약간 시각적으로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루저 톨러런스라고 하면 어떤 이제 행렬의 랭크 차원을 우리가 몇으로 유지할 건지, 어디까지 허용 범위로 봐줄 건지, 그런 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H 매트릭스에 대한 논문에 있는 설명을 제가 드렸고,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지라는 질문이 생겼는데, 해당 같은 챕터에서 우리는 H 매트릭스와 멀티그리드 메서드를 같이 사용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그리드 메서드가 뭐냐라고 하시면은요, 이제 뭐 위의 내용은 논문에서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거를 전체 큰 매트릭스 지금 16바의 16의 큰 매트릭스에서 두 개의 레벨의 블록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바이 4의 블록으로 나눈다고 한번 해보면은 우선은 전체를 8바이 8의 4개 블록으로 나누게 됩니다. 레벨 1이죠. 그러면은 8바이 8, 8바이 8, 8바이 8, 8바이 8의 서브 매트릭스가 4개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오프 다이아고널은 그대로 냅두고 다이아고널에 있는 8x8과 8x8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4개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왼쪽 위에처럼 4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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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x4 이렇게 서브 매트릭스가 4개가 생기겠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매트릭스도 또 동일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4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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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x4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게 두 개 단위로 나눠진 그림인데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거냐를 멀티그리드 메서드로 구현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두 개 단계에 대해서 실제 이제 뒤에 수식에서는 더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큰 8x8, 8x8 블럭과 4x4, 4x4 블럭 간에 행렬 연산을 동일하게 취해주고 이거를 맞춰주는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를 멀티그리드 메서드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멀티그리드 메서드는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리스트릭션, 그리고 두 번 어떤 이제 행렬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서는 뭐 224바이 16개 이런 매트릭스가 있을 텐데 이거를 좀 조밀하게 어떤 파인 그레인한 단계에서 콜스하게 이제 보는 어떤 제한을 거는 그런 단계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롤롱게이션 혹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4바이 4 매트릭스였던 것을 16바이 8바이 8로 이제 늘려주는, 보관해주는 두 가지 이제 방법이 뭐 제한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이제 그냥 행렬을 더 큰 블록 단위로 볼 건지, 그리고 그거를 다시 원래의 차원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보관 작업을 하는 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논문에서 행렬을 이제 더 콜스하게 보는 계산으로는 단순하게 평균을 취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콜스하게 된 거를 다시 파인 그레인하게 늘려주는 단계에서는 단순하게 듀플리케이트, 복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하이라이티컬 스트럭처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sharp nearby, fuse far away라는 페이퍼를 언급을 하면서 이 논문에서 두 가지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이 길어지면 순서는 성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을 하고요. 두 번째로, 모델은 멀리 떨어진 단어에 대해서 하이레벨한 대략적인 표현을 유지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실제로 문장이 길어지면 순서는 성능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고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한데 모델은 멀리 떨어진 단어에 대해서 대략적인 표현만 유지한다라는 얘기는 보시면은 이제 4바이 4 빨간색으로 점칠된 부분과 2바이 2 파란색으로 점칠된 파란색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4바이 4에 있는 단어들은 근접한 단어들 관계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오늘은 4월 27일 날씨가 맑은 날이다. 이런 문장의 서두가 될 수 있겠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뭐 문장의 말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랭귀지 모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위에 샤프 니얼바이 페이퍼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가까이 있는 단어에 대해서는 니얼 인터랙션, 그렇게 좀 뭔가 더 샤프하게 모델이 뭐 예측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멀리 떨어진 예를 들어 문장의 서미와 말미에 있는 단어 토큰들에 대해서는 고수준의 대략적인 표현만을 유지하고 실제로 인터랙티브하게 일어나는 표현을 다담지 않고 있더라라는 게 저 논문의 결론이었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니어 인터랙션이라는 것은 대각행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블록화이즈한 어떤 어프로치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행렬 어텐션 매트릭스의 로우 부분은 뭐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 들어오고 키 부분도 또 동일하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입력 문장에 대해서 각각 토큰별로 얼마나 쿼리와 키에 대해서 얼마나 유사성을 가지는지가 어텐션 매트릭스의 엔트리들이 가지는 의미가 될 텐데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시작점에 있는 4바이4 제일 시작점에 있는 인풋, 뭐 예를 들어 오늘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토큰과 제일 끝에 있는 토큰 간은 뭔가 더 니어한 엄청나게 큰 상호작용, 그 토큰들끼리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상호작용보다는 대략적인 표현만 유지를 하니까 우리도 대략적인 계산 연산만 가져가자.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뭐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 밥은 뭐 제국밥이었는데 내가 내일은 어떤 거를 블라블라 이런 게 있었을 때 제일 근접해 있는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라는 이런 인접해 있는 토큰들에 대해서는 뭐 어텐션 매트릭스 연산을 전부 취하겠다라는 게 멀티 레벨 메서드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니어 인터랙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고널 텀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근사를 하지 않고 그냥 풀리 어텐션 연산을 취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실제로 모델이 대략적인 학습 표현만 유지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저수준의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반영이 된 것이 다이아고널 텀에 있는 항목들은 풀랭크로 챙겨갈 거고요. 4바이4의 연산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 거리에 있는 어떤 연산들 보시면은
지금 저 주황색으로 된 부분은 토큰 1과 토큰 5의 상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매트릭스잖아요.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하이 프리시전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할 거고 8x8 지금 초록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의 토큰 그 엔트리들은 뭐 첫 번째와 여덟 번째 토큰, 뭐 두 번째와 15번째 토큰,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토큰들에 대한 상호작용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지를 계산한 엔트리잖아요.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저수준, low precision approximation을 적용을 해서 대략적인 표현만 우리가 가져가겠다. 정보를 버리진 않고 대략적으로 뷰를 가져가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실제로 이런 샤프 니얼바이한 결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이렉티컬 로우 랭크 스트럭처를 가정을 하는 것이 실제로 잘 될 거야라고 논문에서 실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실제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쿼드라틱 컴플렉시티의 계보가 있었죠. 그래서 스퍼스 트랜스포머에서 빅버드까지만 제가 기입을 해놨는데 올해 6월에 나온 Linear Unified Nested Attention과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논문인데 둘 다 리니어 컴플렉시티를 실제로 달성을 하고 루나는 또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고 H 트랜스포머 1D는 굉장히 성능이 탁월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실험 부분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약간 이해하는 데 많이 걸렸고 솔직히 앞에 설명이 굉장히 와닿지 않으셨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로만 계속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뭔가 네, 설명이 깔끔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뒤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진짜 말씀드리는 게 이 논문에서 말한 메소돌로지를 이해하는 게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라는 질문과 두 번째, 실제로 이런 실험 결과가 앞서서 말한 하이라이티컬 로우 랭크 스트럭처라는 인덕티브 바이어스와 실제로 리니어 컴플렉시티라고 했는데 그만큼 빠를지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구형 코드를 좀 보면서 좀 틀린 논문이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슈로 남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슈 커밋에도 들어가 보시면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제 반영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오늘 제가 또 리뷰 준비하면서 논문이랑 구현이 다른 부분이 존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조금 제가 여기부터가 좀 이해하기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실제로 이제 코드로 정리하면서 앞에 있는 H 매트릭스랑 멀티그레이드 메서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더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조금 코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매트릭스 쉐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앞에 막연했고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실제로 이런 거구나라는 개념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에 계산되는 과정까지는 이런 단계를 거치겠죠.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오늘 논문 읽기 모임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구글의 논문인데 많이 아쉽네요. 라는 문장에 대해서 저희가 셀프 어텐션 연산을 취해야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의 쉐입은 배치 사이즈 1개에서 위에처럼 이렇게 쉐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아래에 허깅 페이스 토크나이즈로 토크나이징을 해보면은 25개의 토큰으로 토크나이징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를 보케브러리에 매핑을 해주면은 배치 사이즈 하나, 시퀀스 랭스가 25개인 토큰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큰 인베딩, 포지션 인베딩을 더해서 인코딩된 벡터를 인베딩 시켜주는 작업을 거쳐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512차원으로 인베딩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논문에서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본 논문은 멀티그리드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멀티그리드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두 개 단위로 콜스닝과 인터폴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이너리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즉 이진트리 방식으로 양쪽의 두 항목을 평균 계산해서 낮추고 인터폴레이션 할 때는 두 개로 복사하고 두 개로 복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산을 취하려면은 시퀀스 랭스가 2의 배수여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처리하는 입력은 2의 배수가 아니겠죠. 지금 이 문장만 하더라도 25개의 토큰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2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2의 배수로 맞춰주는 패딩 작업.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배치가 여러 개 들어가면은 문장에 패딩이 들어갈 텐데 그 패딩과 별개로 문장에 2의 배수로 맞춰주기 위한 패딩 작업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면은 이제 원래 25개에서 가장 커버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32개의 토큰으로 들어가게 되죠. 뒤에 설명이 좀 길어서 지금 먼저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어려웠던 논문이라 가지고 약간 고민이 많이 느껴지는 발표 자료와 발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제가 NLP의 무지에서 좀 질문 드리는 것도 있는데, 예시 질문에서, 예시 문장에서, 이제 그 문장의 맨 앞이나 아니면 띄어쓰기 부분에 언더바가 있잖아요. 아, 네. 네, 그 띄어쓰기 부분의 언더바는 예를 들면은 오늘이면은 언더바 오늘이 되는데 이 언더바 오늘 하나가 콜퍼스가 되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언더바는 띄어쓰기는 띄어쓰기라는 어떤 토큰을 따로 만들지 않고 굳이 띄어쓰기 오늘 이런 토크나이즈로 만드는 건가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2016년에 나온 구글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 페이퍼에서 제안된 워드피스 토커나이저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띄어쓰기로 구현을 해도 괜찮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 이게 그냥 청이라는 단어가 청일 수도 있고 어떤 경찰 모모 하는 어떤 집단 혹은 어떤 건물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경찰청 같은 패턴을 보면은 어떤 뒤에 붙는 토큰이죠. 근데 청색은 보통 이제 앞에 붙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언더바 청이라는 토큰과 그냥 청이라는 토큰이 단어에 실리게 될 텐데 저는 이것들의 차이를 줄 수 있겠구나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인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 왜 굳이 띄어쓰기 토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언더바를 붙이느냐 하는 것도 뭔가 처음에 그런 고민의 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해주면은 저거를 그냥 파이썬에서 뭐 그냥 조인을 해주면은 언더바 안녕하세요, 언더바 오늘, 언더바 논문 이렇게 붙여지잖아요. 근데 언더바를 공백으로 변환해버리면 후처리를 해주면은 그게 띄어쓰기가 되니까 굳이 띄어쓰기 토큰을 넣지 않고 왜냐면은 걔는 정보량으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정보량으로의 실제 의미가 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바 청과 청을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겠죠.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띄어쓰기 토큰 대신에 언더바를 넣어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네, 이해는 너무 잘 되는데, 네, 그런 각각의 다른 의미를 이제 줄 수 있다. 그런 토큰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잘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제 그 코퍼스 내에서 토큰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논문 내용이 아니라 약간 NLP에 관한 좀 이제 기초적인 질문인데, 그런 코퍼스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혹시 뭐 성능이 변화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코퍼스 내에서 단어가 많아지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코퍼스의 숫자를 늘렸을 때는 이제 크게 성능과는 관계가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약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더바 청, 그리고 청이 코퍼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워드피스 토크나이저는 학습을 하는 토크나이저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어떤 위키피디아 같은 문장들로 토크나이저를 어떻게 분절할지에 대한 룰을 학습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가장 라이클리후드가 높은 것들을 줄 세워서 뭐 예를 들어 토큰이 막 몇십만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버트나 그런 논문에서는 3만 개 혹은 5만 개로 잘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주 등장하는 토큰만 살아남고 자주 등장하지 않는 토큰은 버려지게 될 텐데요. 만약에 그렇게 구성된 보캐브러리 안에 청과 언더바 청이라는 토큰 둘 다 있었으면은 걔네는 버려지지 않고 후퇴되지 않고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모델에게 줄 수 있겠죠, 정보를.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뭐 언더바 1, 그냥 1 중에서 그냥 1이라는 토큰은 없고 그냥 1, 언더바 1만 있으면은 좀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도 논문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그쪽으로는 많이 읽지를 못해서 좀 네. 아, 아닙니다. 충분히 이제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논문과 관계없는 내용인데 답변을 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훈님 질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진짜 죄송한데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데 혹시 슬라이드 26장에 그거 앞이었던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이게 26이 아닐까? 그거 하나 앞에 네. 여기서 이제 SIJ 부분이 키랑 쿼리의 연산이 들어가는 것까진 알겠는데, 이게 SIJ의 이제 키랑 쿼리 연산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까 막 SVD랑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유도되는지를 제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유도된 건지가 SVD로 뭐, 어떻게 유도되면 이렇게 곱하기 이 자연상수의 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j 제곱 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지가 잘 와닿지가 않아서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은 이제 너무 시간이 걸리거나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면 논문에서 해당 설명하는 부분 있는 쪽 혹시 말씀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제가 발표 중에 얘기가 된 부분, 언급을 살짝 드렸던 것 같은데, 뭔가 자세하게 그렇게 못해서. 원래 이제 셀프 어텐션, 그러니까 저 S라는 매트릭스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저게 어떻게 주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도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텐션 매트릭스 혹은 그냥 S라는 매트릭스가 저런 식의 애널리틱 폼, 어떤 해석적이라고 하면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형태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됐다고 가정하자라고 이제 논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어떤 저런 어텐션 매트릭스가 저런 식으로 유도되는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어텐션 매트릭스는 데이터 디펜던트한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적인 수식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1번에 대한 답일 것 같고요. SVD로 유도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냥 저 S라는 매트릭스, 16 x 16을 지금 저렇게, 10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거 자체에 SVD가 적용된 거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슬라이싱이라고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4x4, 4x4, 8x8, 이렇게 슬라이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 슬라이싱 된 매트릭스에 싱글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하면은 저 블록 안에 있는 랭크가 나온다가 정확한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 네,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답변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그러면은 저기 이제 각 4x4 스퀘어랑 2x2 스퀘어랑 이런 애들을 이제 SVD로 근사해가지고 뭐 고유값 4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근사해서 이렇게 값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논문에서 SVD를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행렬의 랭크를 가지더라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SVD가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의문을 그리고 얘가 뭐지? 얘 실체가 뭐지? 멀티그리드는 왜 나온 거지? 라는 의문을 제가 저도 페이퍼를 읽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 코드로 같이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코드로 하는 이유가 이 논문이 3장부터 7장까지 이 H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어렵게 수식이랑 인포멀한 형태로 다루고 있어서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코드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 논문 이런 문장이 들어왔으면은 이거를 우선은 첫 번째 토크나이징을 해주고 두 번째 인코딩을 해주고 세 번째 인베딩을 해서 근데 이게 2의 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5를
32로 패딩에 맞춰주는 작업까지 한다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럼 최종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는 배치 사이즈 바이, 패디드 시퀀스 바이, 인베딩 디멘전 해서 1 바이 32 바이 512의 행렬을 텐서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얘를 이제 저희가 멀티헤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멀티헤드를 구현하는 방법에서 디멘전을 헤드의 개수만큼 쪼개서 그거를 이제 배치 차원에다가 합치는 이런 구현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셀프 어텐션의 구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12를 8개로 나눠서 64를 8개 이렇게 합친 텐서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기존의 셀프 어텐션과 동일하고요. 여기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알고리즘 파트를 보시면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콜스닝, 두 번째 Y 계산, 첫 번째 콜스닝, 두 번째 이제 A 계산, 세 번째 인터폴레이션, 네 번째 Z 계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단계로 이제 멀티그리드 메서드가 콜스닝과 인터폴레이션 두 개 단계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콜스닝은 원래 이제 쿼리 매트릭스에서 보시면은 지금 32개의 시퀀스 랭스가 있잖아요. 근데 얘를 더 이제 큰 블록 단위로 보기 위해서 각각 양 두 토큰씩 평균을 취하는 방법을 취하게 돼요. 평균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2개씩 평균을 취하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시퀀스 랭스가 32였으면은 첫 번째 레벨에서는 16으로 줄어들고 거기서 한 번 더 평균을 취하면은 16개의 시퀀스 랭스가 8로 줄어들고 4로 줄어들고 이렇게 단계식으로 줄어드는 어떤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는 8x8의 매트릭스가 있었으면은 이거를 H 매트릭스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더 큰 블록 단위로 봐야 되거든요. 더 큰 블록 단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피규어 2를 보시면은 This sentence is to illustrate how to set up token hierarchy level by level with aggregation이라는 16개의 토큰을 이제 세그먼트 단위로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벨 0에서 보시면은 2개씩 토큰을 묶죠. 그러면은 this sentence 그리고 is to illustrate how 이렇게 2개씩 묶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아까 이제 콜스닝 1단계고요. 그럼 이제 묶인 거에서 다시 한번 평균값을 취해서 다시 한번 묶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그거에는 this sentence is to가 들어가게 되겠죠. 어떤 식인지 살짝 이제 감이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언더바 안녕 하세요를 묶을 거고요. 언더바 오늘, 언더바 논문을 묶을 거고요. 첫 번째 콜스닝 단계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 콜스닝 단계에선 지금 여기 보시면 언더바 안녕 하세요가 한번 묶여서 레벨 1의 첫 번째 토큰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언더바 오늘, 언더바 논문이 묶여서 레벨 2의 두 번째 토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레벨 2의 첫 번째 토큰에 묶이는 것은 언더바 안녕 하세요 묶인 거 하나 그리고 언더바 오늘, 언더바 논문이 묶인 거, 이 두 개가 다시 묶이게 되는 이렇게 하이렉티컬한 계층적으로 엮여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관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레벨 0는 32개의 토큰에 대해서 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레벨 1은 가까이에 있는 2개 토큰들을 평균값을 취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레벨 2는 2개씩 묶인 거를 다시 한번 2개씩 묶어서 이 어떤 그 계층적으로 올라가는 문장들을 2개씩 바이너리 트리로 묶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이런 계층적인 구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콜스닝 단계고요. 커리 키 밸류에 전부 다 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제 키와 커리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취해주게 되고요. 밸류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 서메이션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사소한 논문 구현의 차이인데 실제 구현체에서는 그냥 키커리 밸류 상관없이 전부 다 평균값을 취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레벨을 계산하는 거는 이게 2의 배수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제로 로그 2로 밑에 상수를 2로 가지는 로그로 이제 실제로 몇 개 수준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큰 단위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레벨 0은 원래 시퀀스 단위였고 레벨 1이라 하면 2개씩 묶여진 바이너리 트리로 2개씩 묶여진 단계고 레벨 2는 2개씩 묶여진 거를 이제 토너먼트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16강, 32강전, 16강전, 8강전, 4강전까지 이렇게 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4강전에
독일, 포르투갈, 한국, 미국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면 한국이라는 정보는 사실 지금 32강전에서 3번 싸운 적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정보가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강전을 한번 볼게요. 이 4강전에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정보는 이런 식의 매트릭스 포메이션 여기로 이제 달려 나갈 건데 실제로 이제 레벨 3에서는 어떤 식의 연산이 취해지게 되냐면 이제 저기 알고리즘 파트에 있는 다이아고널 블록 A와 서브 다이아고널 블록 L을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실제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4는 레벨 3에서는 4강전을 계산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배치 바이 시퀀스 랭스를 2개 블록 단위로 이제 해서 볼 건데 2개 블록에 헤드 디멘전 이렇게 연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의 오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 대한 연산을 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오른쪽과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8강전에 대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16강전에 대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각각 취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 매트릭스,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소적으로, 지역으로 연산을 취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초록색 부분이 어떤 식을 의미하게 되냐면요. 지금, 다이아고널 텀끼리 연산하는 게 아니라 오프 다이아고널을 연산하고 싶기 때문에 플립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플립이라 하면 뒤집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 텀을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매트릭스에서 오프 다이아고널 해당 파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강전에서 지금 이 4개에 대해서 연산을 취하게 되죠. 그러면은 해당 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작은 레벨의 오프 다이아고널에 대해서 연산을 취하게 되고요. 이제 실제로 중요한 다이아고널 파트, 우리가 니얼 인터랙션에 대해서는 어프록시메이션 하지 않고 플랭크로 계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플랭크로 계산한다 하면 그냥 원래 어텐션 연산은 그대로 취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의 다이아고널 텀은 그대로 전부 연산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레벨 2는 레벨 1은 빨간색이었죠. 16강전. 16강전은 원래 4x4 매트릭스에 대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4x4 전부 취하지 않고 2x2를 가지게 연산을 해주고 그걸 인터폴레이션 해줬기 때문에 걔는 랭크 2를 가지는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4x4 전체를 연산한 게 아니라 2x2만 연산해서 대략적인 표현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레벨 2 8강전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8x8의 행렬 연산을 해야 되지만 2x2만 연산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진하게 칠해놓은 실제로 저 정도의 연산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벨 3에서는 정말 완전 대략적인 표현만 학습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4강전, 그렇죠. 이제 여기는 완전 먼 거리에 있는 토큰들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표현만 유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16x16에 엄청 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2x2 대략적인 하이렉티컬한 표현 수준에서 하이레벨한 수준에서 2x2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 한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세 단계를 통해서 16x16으로 사이즈를 맞춰주는 식으로 이제 연산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색칠을 점칠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진하게 칠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계산되는 부분은 전체 원래는 32x32 이러면 32제곱으로 연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지금 여기는 2x2로 중요한 부분들만 연산을 해서 나머지는 인터폴레이션으로 채워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 인디펜던트한 패턴만 챙겨가거나 디펜던트한 부분을 근사하는 그런 방법들과 다르게 행렬은 어텐션 매트릭스는 하이렉티컬한 로우 랭크 스트럭처 구조다라고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정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의 랭크 행렬만 계산을 해서 걔를 인터폴레이션 해준 다음에 사이즈를 맞춰준 다음에 오른쪽 왼 29번씩과 같이 더해주는 식으로 실제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점이 아까 샤프 니얼 바이 휴지 펄 어웨이라고 했었죠. 정말 중요하게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나는 밥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밥을 먹은 주체니까 그거에 대한 관계 표현은 명확하게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밥을 먹었다가 첫 문장으로 있고 한 158번째에 있는 문장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다 학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해서 먼 관계에 있는 토큰들끼리는 대략적인 표현만 유지해야 하니까 걔는 로우 랭크로 근사를 해버리고 가까이에 있는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인접한 토큰들은 블록 단위로 묶어서 걔네의
니어 인터랙션은 어프록시메이션 하지 않고 그대로 전부 계산을 해서 플랭크 매트릭스로 가져가는 이게 H 매트릭스의 기본 개념 골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구현에서 빠져있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얀색 부분이 실제 구현체에서는 계산이 되어 있지 않은데 논문에서는 저것까지 더해서 넣으라고 지금 70번 수식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현체에서는 1x1, 2x2, 3x3, 8x8 이런 대각항만 계산을 하는데 이게 1x2, 2x1, 8x7, 7x6 이런 행렬은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이슈로 남길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TMI였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밥을 먹었다는데 지금 두 개씩 묶었으니까 나는 밥을까지만 보고 밥을 먹었다 오늘 이렇게 두 개씩 묶이면 오히려 그 인접한 걸 못 보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블록 사이즈를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렇게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블록 사이즈 2인 경우에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시각화를 해놓은 매트릭스 폼이고요. 얘는 블록 사이즈가 4인 경우. 얘는 그러니까 조금 아까보다 연산하는 매트릭스 양은 조금 더 커졌을지는 몰라도 더 많이 포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매트릭스 사이즈 8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실제로 문장이 4,000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블록 사이즈를 128로 만들어주면은 걔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지간한 문장은 다 포함하고 있을 테니까 리얼 엔트랩 그 인접한 토큰끼리 일어나는 상호 관계는 전부 담을 수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대략적으로 고수준의 토큰 관계만 학습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사실 앞에서 여러분도 저도 제가 이해한 부분을 100%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 저도 100% 이해했다고 이제 말하기도 어렵고 뭔가 저희가 이 논문에 대해서 발표한 것도 사실은 구현에 대한 파트로만 발표를 했어요. 맞죠?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논문에서 3장부터 7장까지 이걸 어떻게 구현한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 논문에서 사용된 어펜딕스 테이블도 얘를 수식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실험에 대한 파트는 챕터 8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은 한계가 너무 많은 논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굉장히 방법론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많이 길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에 대한 실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은 FAST, One Dimensional Hierarchical Attention이라고 부제로 써 있었어요. FAST라고 붙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빠른지를 알고 싶다는 실험 결과로. 그리고 논문에서 아까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뭐였냐면은 어텐션 매트릭스는 하이레티컬 로우 랭크 스트럭처다.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로우 랭크 행렬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실험 결과가 잘 나오면은 우리가 말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실제로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하면 되겠죠. 실제로 빠른지 그리고 성능 잘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논문의 테이블에서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벤치마크로 롱레인지 아레나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 롱레인지 아레나라는 것은 정말 긴 토큰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트랜스포머가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표가 그 단적인 예시인데요. 실제로 샘플당 처리하는데 몇 초 걸렸는지, 그리고 성능을 얼마나 보존하는지, 그리고 메모리를 얼마나 잡아먹는지 이 세 가지를 이제 스캐터 플롯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머나 리니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빠르지만 트랜스포머보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고 빅버드는 처리 속도는 트랜스포머랑 비슷하지만 메모리 사용량이 엄청 줄어들었고 실제로 트랜스포머보다 아웃퍼폼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실제로 긴 수학적 표현 그리고 텍스트 어떤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가진 문서 분류 그리고 뭐 검색, 이미지 이 이미지라 하면 픽셀 단위 분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x28 그래서 패스파인더랑 패스X도 전부 다 그런 태스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128x128이면은 128제곱만큼의 시퀀스 랭스를 풀 수 있겠는지에 대한 거를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이블을 제가 또 따로 제작을 한 건데 보시면은 원래 논문에서는 체인 찬스부터 펄포머까지만 기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나랑 이글루를 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H 트랜스포머 1D는 리스트 옵스에서는 진짜 모든 모델을 아웃퍼폼했어요. 나머지 모델들 보면은 15점,
36점, 18점 이러는데 H 트랜스포머는 50점으로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텍스트에서도 이글루를 제외하면은 거의 10점가량 높여버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이미지 패스파인더 패스X 패스X는 제외하고 나머지 태스크에서도 루나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높은 차이로 기존 모델들을 뛰어넘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사실 이 점수 향상 폭으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은 우선 올해 6월에 나온 루나 페이퍼와 비교를 했을 때 리트리버, 이미지, 패스파인더 전부 다 엣지 트랜스포머가 좀 많이 큰 차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리스트 옵스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또 굉장히 높은 테스트인 텍스트에서 이글루라는 이제 모델이 복잡도가 리니어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제로 롱레인지 아레나 공식적인 깃허 리드미에 실려 있는 모델입니다. 그 모델 대비 좀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이제 테이블에서 더 높은 모델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한 근거를 성능으로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 치고는 이런 성능 비교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속도에 대해서 지금 이 테이블이 마치 H 트랜스포머에 대한 테이블인 것 같지만 테이블에 보시면 H 트랜스포머에 대한 항목은 어디에도 없죠. 네, 이거는 제가 루나 페이퍼에서 따온 테이블과 비교입니다. 그래서 루나는 실제로 성능 비교와 이제 얼마나 빠른지, 메모리 얼마나 덜 잡아먹는지에 대한 실험까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처럼 실제 어떤 림포머나 트랜스포머 빅버드 대비 우리는 성능도 높고 성능도 엄청 좋고 처리 속도도 빠르고 메모리 차지하는 양도 굉장히 적다. 한 번에 어필이 되잖아요. 근데 H 트랜스포머는 이런 실험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설명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벤치마크 2로는 갑자기 이제 1빌리언 워드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포머 대비 적은 파라미터로도 나머지 모델들은 거의 800메가 파라미터가 800만 개, 1000만 개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낮은데 퍼플렉시티가 높은데 H 트랜스포머는 상대적으로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퍼플렉시티를 엄청 낮출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험 대상들이 굉장히 적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태스크이고 플러스 이것도 속도에 대한 실험이 없어서 사실상 진짜 빠른지 그러니까 리니어 컴플렉시티라는 거는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오케이지만 실제로 빠른지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서 많이 아쉬운 페이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실제로 타이틀에는 fast라고 쓰여 있지만 연산 효율에 대한 실험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력이 좀 떨어졌고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리니어인 알고리즘은 앞서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빅버드도 리니어였고 루나도 리니어였고 림포머, 퍼포머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다 리니어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리니어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것 자체로는 빠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약하고 다음 논문에서는 이런 실험에 대한 비교가 있었으면이라고 팀원들이랑 논의를 했었고요. 결국에 패스트엑스 테스트에서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을 했으면 뭔가 의미적인 정말 긴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처리할 수 있다가 됐을 텐데 어김없이 실패를 해서 뭔가 아쉬웠었고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한 근거가 많이 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어텐션 매트릭스가 로우 랭크인 거는 림포머에서도 밝혔고 근데 이게 하이렉티컬 로우 랭크 스트럭처를 가진다는 거는 앞서서 이제 지은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예시 2 곱하기 2의 i-j-1 그 예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납득하거나 뭔가 그러기에는 실험 결과가 부족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루나 대비 단점도 뭐냐면은 실제로 이 H 매트릭스는 크로스 어텐션이 구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필 왕님에 따르면은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소스와 타겟에 대해서 로컬리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크로스 어텐션 구현이 불가능하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불가능하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래 깃허브에 이 해당 이슈에 가서 디스커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장 예시로도 남겨놨듯이 구글의 핫페이퍼였지만 많이 아쉬운 논문이었다가 한 줄 결론이고요. 다만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를 스펄스하게 만드는데 기존에는 어떤 랜덤한 부분만 채택을 하거나 어떤 데이터 인디펜던트한 패턴 중에서
어떤 특정 엔트리는 0으로 만들고 특정 엔트리만 취하는 방법을 취했다면은 본 방법은 그렇게 빼트리는 부분은 없죠. 빠트리는 부분은 없고 하고 이제 다이아고널 텀은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오프 다이아고널 텀 어떤 상호 인터랙션이 바로 가까운 상호 인터랙션이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토큰들끼리는 좀 더 로우 랭크로 근사를 해버리는 그런 개념 자체가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CL 페이퍼에 억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거 끝이고 실험적인 부분에서 검증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본 논문은 그래도 원 디멘저널 페이퍼였죠. 그래서 본 논문의 퓨처 워크에서도 이거를 이미지나 뮤직 이런 투 디멘저널, 쓰리 디멘저널에도 적용을 한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논문들에서는 더 월등한 실험 비교 그리고 성능, 개선된 성능 그리고 속도에 대한 실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말을 담고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였던 것 같은데 너무나 오랜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